여러분은 매일 씻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침 샤워는 우리에게 하나의 예식과도 같습니다. 안식처이죠.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우리 어르신들에게 이 안전한 공간이 집안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깨끗해지기 위해 들어간 바로 그 장소에서 쓰러지시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민혁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이사로 일해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 사명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삶으로 이끄는 그 작은 일상의 습관들을 찾는 것이었죠.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저 오래 사는 것이야. 그리고 오늘 저는 여러분께 위험한 비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르신 10분 중 9분이 샤워할 때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치는 신체 부위가 있습니다. 사실은 5군데입니다. 그 주변을 씻고 그 근처를 씻기는 하지만 제대로 씻지는 않으십니다. 만약 이 부위들을 계속 무시하신다면 70대의 요양원에 가게 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이건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임상적 관찰 결과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제가 연구한 분들 중 90세, 95세, 심지어 100세까지도 온전한 정신으로 사시는 분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이 정확한 부위들을 매일 자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민혁 박사의 톤이 더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바뀐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몇 년 전 이 선생님, MRS이라는 따님 한 분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통곡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목이 메어 절박하게 우는 그런 울음이었죠. 그녀가 말하길, 선생님, 저희 엄마가 자꾸 넘어지세요. 오늘 아침에도 바닥에 쓰러져 계신 걸 발견했어. 아무래도 요양원에 보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나쁜 딸인가요? 74세 그 어머님, MRS이젠 안 선생님은 훨씬 더 슬퍼하셨습니다. 진료실에 오셨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본인의 손만 내려다보고 계셨죠.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저 내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어머님은 몹시 부끄러워하셨습니다. 그분은 손마디가 하얘지도록 꽉 찐 내 발 달린 무거운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으셨습니다. 어머님의 세상은 딸의 거실에 있는 안락의자 하나로 줄어들어 버렸죠. 저는 어머님 곁에 앉아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머님, 제발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는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샤워하실 때 여기 이 특정한 부위 하나만 씻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그 이치를 보여드렸습니다. 딱 5분만, 이렇게요. 저를 믿고 딱 한 달만 해보시겠어? 어머님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셨지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날이 되고 안 어머님께서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혼자서 스스로 걸어 들어오셨어. 지팡이 없이요. 따님은 그 뒤에서 또다시 눈물을 쏟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안 어머님은 허리를 펴고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냥 씻기만 했어. 선생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이 결정적인 부위가 어디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이 아닙니다. 사실은 발도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몸의 마스터 키와도 같은 곳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제가 이 5군데를 모두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100세까지 건강하고 독립적이고 활기차게 사는 비결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약속드립니다. 몇 달 뒤면
친구분들과 가족들이 여러분께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요즘 뭐 하세요? 이렇게 좋아 보이세요? 비결이 뭐예요?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완전히 무료입니다. 이 정보가 중요하다고 인터넷에 알려서 이 정보가 필요한 다른 어르신들께 도달할 수 있게 돕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뜨거운 물로 샤워한 뒤에 어지럽거나 현기증이 나거나 기운이 빠지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그 이유도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이제 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5위부터 시작해서 카운트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5위, 손바닥. 이민혁 박사가 두 손을 들어 카메라에 손바닥을 보여준다. 좋습니다.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손을 몇 번이나 씻으시나요? 10번, 20번? 밥 먹기 전에, 화장실 다녀와서, 외출했다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끊임없이 손을 씻습니다. 비누로 문지르고, 헹궈내죠. 하지만 제 임상 데이터에 따르면 100명 중 97명이 손을 잘못 씻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선생님,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손을 잘못 씻다니요?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세균을 없애기 위해 손을 씻고 계십니다.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씻는 게 아닙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목록의 5위는 바로 여러분의 손바닥입니다. 당연히 손바닥 씻죠. 비누 칠할 때 제일 먼저 씻는 곳인데요.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냥 씻는 것과 건강을 위해 제대로 씻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 이야기입니다.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2세의 김 선생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지독한 소화불량에 시달리셨습니다. 10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망쳐버린 식사가 1만 끼입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배가 부르고 매번 식사 후에 속이 메스껍고 아프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먹는 것이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와의 저녁 식사를 즐길 수도 없었고 손자의 생일 케이크도 드실 수 없었죠. 병원 5군데를 다니고 전문의 5명을 만났지만 아무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별 효과도 없는 약만 처방해 줄 뿐이었죠. 그분이 제게 오셨을 때 저는 그분의 손을 봤습니다. 손바닥을 만져봤죠. 차갑고 축축하고 딱딱했습니다. 뻣뻣했죠.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김 선생님, 내일 따뜻한 물로 샤워하실 때 정확히 이 방법으로 손바닥을 씻어보세요. 그분도 안 어머님처럼 반신반의하셨지만 동시에 절박하셨습니다. 2주 후 제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선생님이셨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주 가벼웠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선생님, 제가 밥을 먹었습니다. 어젯밤에 아내와 저녁 한 끼를 온전히 다 먹었어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속이 그냥 편해요. 지난 10년간 이렇게 속이 편했던 적이 없습니다. 예일까요? 손바닥이 이렇게 중요할까요? 너무 간단하게 들리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 손바닥에 평균 7,000개의 신경 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멈춰서 이 숫자를 생각해 보세요. 축구 경기장 하나를 가득 메운 사람들보다도 많은 수가 이 작은 공간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피부가 아닙니다. 고밀도 정보 허브입니다. 통신 네트워크라고. 그럼 그 7,000개의 전화선은 어디로 연결될까요? 뇌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신경들은 여러분의 이, 간, 심장, 폐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주요 장기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손바닥은 말 그대로 여러분 몸 전체의 지도입니다. 전통의학에서는 이를 반사요법이라 부르고 현대의학에서는 신경자극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중요하죠. 미국의 한 주요 연구팀은
손바닥을 그냥 부드럽게 씻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활발하게 자극하면 신체 전체의 혈액순환이 34%까지 개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혈액이 34%더 잘 돌면 어떻게 될까요? 정신이 맑아집니다. 소화가 됩니다. 이장이 제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혈액을 공급받으니까요. 몸 전체가 영양을 공급받고 이완되기 때문에 더 깊이 잠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손바닥을 제대로 씻을까요?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1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샤워기의 따뜻한 물줄기 아래에서 30초 동안 손뼉을 치십시오. 이민혁 박사가 시범을 보인다. 그냥 예상치는 조용한 박수 말고 짝, 짝, 짝 소리가 나게요. 약간 얼얼한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손바닥이 따끔거리고 붉게 변하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건 자극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피입니다. 7,000개의 신경이 잠에서 깨어나 여러분의 온몸에 좋은 아침,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즉시 여기 엄지와 검지 사이의 두툼한 V자형 살집을 찾으세요.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별표 합곡혈 별표입니다. 찾기 아주 쉽습니다.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그 살집을 강하게 누르세요. 검지뼈를 살짝 파고든다는 느낌으로 안쪽으로 누르세요. 뻐근하면서 살짝 아픈 느낌이 들 겁니다. 그 느낌이 들면 제대로 찾으신 겁니다. 그 상태로 5초간 누르세요. 그리고 힘을 빼세요. 각 손마다 서너 번 반복하세요. 이 한 점이 여러분의 상부 소화관 전체를 관장하는 마스터 스위치입니다. 소화 불량, 복부 팽만감, 심지어 두통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줍니다. 그게 다입니다. 30초 손뼉치기, 약 30초 지압하기. 1분이면 끝납니다. 제가 이 방법을 67세의 박 선생님이라는 다른 환자분께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분의 문제는 달랐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새벽 3시만 되면 손발이 찌릿찌릿하고 고통스러울 정도로 저려서 잠에서 깨셨습니다. 일어나서 1시간 동안 방 안을 서성여야 했죠. 제가 이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3주 뒤 그분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진료실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선생님, 저 어젯밤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어요. 몇 년 만에 처음이에요. 믿을 수가 없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손을 제대로 씻는 것만으로도 말입니다. 싸이, 오금, 무릎 뒤. 이민혁 박사가 다리 쪽을 가리킨다. 좋습니다. 이제 손은 따뜻해지고 소화도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래로 내려가 봅시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다리를 내려다보세요. 양말을 신고 계시다면 밤에 양말을 벗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깊고 붉은 자국이 피부에 파여 있지는 않나요? 그 자국이 사라지는데 1시간 혹은 그 이상 걸리지는 않나요? 저와 함께 이걸 해보시죠. 엄지손가락으로 종아리의 살집을 5초 동안 꼭 눌러보세요. 자, 이제 손을 떼보세요. 하얗게 움푹 파인 자국이 남았다가 천천히 차오르나요? 이것은 그저 나이 탓이 아닙니다. 이것은 별표 경고 신호 별표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나 지금 물에 잠겼어. 순환이 꽉 막혔어. 라고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작년에 68세 정 선생님이 부은 발목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발목을 가리키며 그냥 좀 부은 거예요. 선생님. 별일 아니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작은 신호들은 무시합니다. 그분이 2주 뒤에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단 14일 만에 그분은 지팡이를 짚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몹시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의자에 무겁게 주저앉으며 말했죠. 선생님,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다리가 꼭 젖은 모래주머니 같아요. 그분이 이런 끔찍한 상태에 빠진 것은 평생 동안 4번 부위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4번은 여러분의 무릎이 아닙니다. 발목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무릎 뒤, 그 숨겨진 오목한 곳입니다. 아마 평생 이 부위를 특별히 씻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곳이 어쩌면 여러분의 보행 능력의 가장 중요한 부위일지도 모릅니다. 이곳이 막히면 독소, 염증, 그리고 정체된 체액이 하체에 쌓이게 됩니다. 제 데이터상 어르신 10분 중 8분이 바로 이곳에 심각한 막힘이 있는데도 본인은 전혀 모르고 계십니다. 정확히는 다리를 구부렸을 때 움푹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곳을 발포, 오금, 발포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당장 만져보세요. 좋습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그 다이아몬드 모양의 움푹한 곳을 만져보세요. 딱딱한가요? 밧줄처럼 뻣뻣한 느낌이 드나요? 허벅지에 비해 차갑나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다리는 지금 정체된 체액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오금은 다리의 발포, 주요 하수구 배관 발포입니다. 하체에서 매일 생겨나는 모든 신진대사 노폐물과 정체된 체액이 빠져나가는 주된 출구입니다. 자, 집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집의 하수구가 나뭇잎이나 오물로 꽉 막히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지하실에만 머물러 있지 않죠? 더러운 물이 역류합니다. 집 전체가 물에 잠기죠. 여러분의 다리에서도 정확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배수구가 막히면 그 찌꺼기, 독소와 체가 역류해서 발목이 붓고 종아리가 아프고 다리가 무겁고 약해지는 겁니다. 정 선생님 기억하시죠? 단 2주 만에 지팡이가 필요해지셨던 분호. 제가 그분의 오금을 만져보았습니다. 시멘트처럼 딱딱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죠. 저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정 선생님, 이게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배수구가 막혔어요. 그냥 뚫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샤워하실 때 견딜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물을 이 오금에 30초간 직접 뿌리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문질러 주시고 3주 뒤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시는데 지팡이를 손에 들고 계셨어요. 짚은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죠. 선생님, 다리가 너무 가볍습니다. 여기까지 계단으로 걸어왔는데 숨도 안 차요. 이 망할 놈의 지팡이, 이젠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마법이 아닙니다. 생리학입니다. 이곳은 핵심적인 발포, 림프절, 발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림프절은 우리 몸의 쓰레기통입니다. 모든 노폐물을 걸러내는 곳이죠. 독일의 한 연구팀은 이 부위를 단 1분만 자극해도 림프의 흐름이 2배로 빨라진다는 중요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배수구를 여는 겁니다. 또한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이곳이 막힌 사람들은 만성적인 다리 부종, 즉 부종을 겪을 확률이 6배나 높았습니다. 그럼 정확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1단계, 샤워할 때 분리형 샤워기가 있다면 오금의 움푹 파인 곳에 직접 조준하세요. 따뜻한 물줄기가 30초간 그곳을 때리게 하세요. 열기와 수압이 막힌 곳을 풀기 시작할 겁니다. 2단계, 엄지손가락이 아닌 4개의 강한 손가락을 사용해서 이 오목한 부위를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원을 그리며 부드럽게 문지르세요. 30초면 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파고들려는 게 아닙니다. 달래는 겁니다. 부드럽게 체액을 움직여주는 겁니다. 총 1분입니다. 그게 다입니다. 71세의 최 선생님이라는 분이 또 계셨습니다. 10년 동안 무거운 다리 증후군을 앓으셨죠. 그분은 양말 자국이 1시간 동안이나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간단한 1분의 습관을 시작하고 2주 뒤 그분이 제게 흥분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양말 자국이 사라졌어요. 몇 분 만에 없어져요. 이거 정말 되네요. 3위, 사타구니. 좋습니다.
이제 다리는 가벼워지고 소화도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젊어져도 다른 문제들을 겪고 있다면 무슨 소령일까요?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소변을 너무 자주 봐서 괴롭지는 않으신가요?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계산하며 하루 계획을 짜시나요? 밤에 2번, 3번, 4번씩 깨는 것이 힘들지 않으신가요? 숙면을 취해본 적이 없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다음 부위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작년에 73세 박 선생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몹시 지쳐보랐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절박합니다. 밤에 화장실을 5번이나 가요. 매일 밤이요. 몇 년째 1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유령처럼 살고 있어. 저는 그분께 3번 부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그분은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드디어 미소를 지으셨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어젯밤에는 딱 1번 갔습니다. 5시간을 내리 잤어.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습니다. 3번은 바로 여러분의 별표 사타구니 별표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타구니, 다리와 골반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지금 좀 놀라셨을 수도 있지만 제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곳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부위가 막히면 여러분의 하체 전체가 기능적으로 죽게 됩니다. 아까 그 박 선생님 기억하시죠? 제가 그분을 진찰했을 때 그분의 사타구니 전체와 다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따뜻한 날이었는데도 말이죠. 이건 거대한 교통체증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따뜻한 물을 뿌리고 부드럽게 누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리가 드디어 따뜻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사타구니는 주요 별표 고속도로 별표입니다. 심장에서 내려오는 거대한 동맥이 다리에서 올라가는 거대한 정맥과 나란히 지나가는 핵심적인 교차로입니다. 만약 이곳에 교통체증이 발생하면 근육이 뭉치고 림프절이 부으면 하체 전체가 단절됩니다. 다리에 신선한 피가 공급되지 않으니 차가워지는 겁니다. 오래된 피가 빠져나가지 못하니 정체됩니다. 이는 밤새도록 여러분의 방광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곳에는 또한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림프절, 즉 별표 서해부 림프절 별표이 몰아 있습니다. 셔터스탑. 이 림프절들이 하체 면역 체계의 거의 별표 70% 별표를 책임집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하고 깨끗한 서해부 림프절은 강력한 면역 체계의 가장 확실한 지표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아십니까? 국내 한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10년간 어르신들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사타구니를 자극한 참가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8년을 더 오래 걸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8년 더 독립적으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위를 어떻게 안전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아주 부드러운 3단계 과정입니다. 1단계, 샤워할 때 30초간 팬티 라인 또는 속옷 라인을 따라 따뜻한 물이 흐르게 하세요. 다리와 몸통이 만나는 그 접히는 부분이요. 왼쪽, 오른쪽 모두요. 그냥 따뜻함이 스며들게 하세요. 2단계, 이 접히는 부분을 손가락 끝으로 부드럽게 누르세요. 5초간 눌렀다가 떼세요. 한 2-3cm 옮겨서 다시 누르세요. 각 측면마다 5번씩 반복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그저 부드럽게 림프절을 펌핑해주는 겁니다. 3단계, 아래로 쓸어내리세요. 평평한 손을 아랫배, 엉덩이뼈 근처에 대세요. 그리고 사타구니 방향으로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쓸어내리세요. 마치 체액을 그 통로로 안내하는 것처럼요.
10번이면 됩니다. 그게 다입니다. 69세의 이 선생님은 다리가 너무 차가워서 여름에도 내복을 입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방법을 시작한 지 3주 뒤 그분이 웃으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따뜻해요. 어젯밤에 전기장판 없이 잤어. 기적 같아요. 2. 목덜미. 하지만 몸이 따뜻하고 건강해도 정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최근 들어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지지 않으셨나요? 방에 들어와서는 잠시 멈춰서서 내가 여기에 왔지? 하고 완전히 잊어버리곤 하시죠? 안경을 찾으려고 한참을 헤맸는데 머리 위에 올려두고 있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혹시라도 냉장고에서 TV 리모컨을 발견한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나이 탓이라며 건망증이라며 웃어넘기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렵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이 번부위 때문입니다. 2번은 뇌로 가는 혈류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막히면 뇌는 굶주리게 됩니다. 70세의 반 선생님이라는 여성분이 눈에 띄게 몸을 떨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몹시 겁에 질려 있었죠. 선생님, 제가 너무 깜빡깜빡해요. 방금 손녀딸 이름이 순간 기억이 안 났어. 저 혹시 치매인가요? 제발 그냥 말해주세요. 이것은 제가 환자분들에게 듣는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가슴 아픈 두려움입니다. 저는 그분을 앉으시게 하고 목을 만져보았습니다. 그분의 목덜미가 돌처럼 딱딱했습니다. 그냥 뻣뻣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석회화된 것 같았죠. 바위 같았습니다. 2번은 바로 여러분의 별표 목덜미 별표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목덜미를 만져보세요. 딱딱한가요? 뭉쳐있나요? 울퉁불퉁한 매듭 같은 게 만져지나요? 뻣뻣한 밧줄 뭉치처럼 느껴지나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예학적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뇌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제 환자이신 반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제 목이요? 목이 제 기억력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반 선생님, 목은 뇌로 가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유일한 관문이죠. 뇌는 엄청나게 배고픈 장기입니다. 산소와 혈액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죠. 그런데 그 모든 생명줄과도 같은 혈액이 이 작고 붐비는 병목 지점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만약 이 길이 막히면 뇌는 굶주리게 됩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목이 뻣뻣한 사람들 의학 용어로는 경직성 경부 근육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 뇌로 가는 혈류량이 평균 37%나 적었습니다. 37%입니다. 이건 마치 누군가 목을 조르고 있는 상태에서 마라톤을 뛰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뇌가 서서히 질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연구는 이것이 치매에 걸릴 위험을 4배나 높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일본의 한 병원 연구에 따르면 목덜미를 단 1분만 마사지해도 뇌로 가는 혈류량이 43% 증가했습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아주 기분 좋은 방법이죠. 1단계, 샤워할 때 샤워기 물을 뜨겁게 김이 날 정도로 트세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견딜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온도로 그 샤워기 물줄기를 1분 동안 목덜미에 직접 조준하세요. 그냥 물이 흘러내리게 두지 마세요. 그 물줄기가 뭉친 근육을 때리게 하세요. 열기와 수압이 그 뻣뻣함을 녹여내도록 하세요. 2단계, 샤워 직후 피부가 아직 따뜻할 때 양손으로 목덜미를 마사지하세요. 부드럽게 하지 마세요. 그 뭉친 근육을 꽉 잡으세요. 반죽처럼 주무르세요. 어깨 상부에서부터 두개골 밑부분까지 위로 쓸어 올리듯 문지르세요. 1분이면 됩니다. 제가 이 방법을 반 선생님께 알려드렸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더 이상 떨지 않으셨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머리가 맑아요. 안개가 싹 걷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젠 손주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아요. 이 분의 습관이 말 그대로 여러분의 정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1위, 명치. 하지만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신은 맑은데 마음이 불안하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다리는 튼튼한데 새벽 3시에 걱정 때문에 심장이 두근거려 뒤척이며 누워있다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들기 전보다 더 피곤하다고 느끼시진 않나요? 이 모든 것이 바로 1번 부위 때문입니다. 한 번은 우리 몸의 별표 중앙 보일러실 별표입니다. 이 부위가 차가우면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이 부위가 딱딱하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영구적인 불안 상태에 갇혀 있는 겁니다. 제 추측으로는 100명 중 99명이 이곳에 매듭, 즉 응어리가 있습니다. 딱딱하고 고통스러운 응어리죠. 그리고 아무도 이곳을 씻거나 만져야겠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68세 조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진료 기록은 아주 두꺼웠습니다. 선생님, 그분이 말씀하셨죠. 제가 30년 동안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습니다. 약 없이는 잠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약도 듣질 않기 시작했어요. 밤이 오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30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10,000번의 밤을 조각난 잠으로 보낸 겁니다. 그분은 단순히 피곤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진맥진해서 속이 텅 비어버린 상태였죠. 저는 그분을 살며시 눕게 하고 가슴을 눌러보았습니다. 정확히는 가슴뼈 바로 아래 갈비뼈가 갈라지는 그 중앙 지점이었습니다. 바로 명치였죠. 제 손가락이 가볍게 닿는 순간 그분은 아! 하고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그분 안에 마치 단단하고 날카로운 돌멩이가 박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은 바로 여러분의 명치 별표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명치를 눌러보세요. 좋습니다. 가슴 중앙, 갈비뼈가 비자로 끝나는 그 움푹 파인 부드러운 곳을 찾아보세요. 손가락으로 그곳을 꾹 눌러보세요. 아프신가요? 누르면 통증이 있나요? 불쾌할 정도로 딱딱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의 몸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며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조 선생님의 명치를 눌렀을 때 그분은 소리쳤습니다. 거기가 뭔데요? 그게 제 불면증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 선생님, 이곳은 몸의 보일러실이자 감정의 중심입니다. 30년간의 스트레스, 30년간의 걱정, 30년간의 슬픔? 그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뭉쳐 있습니다. 물리적인 응어리가 된 겁니다. 이곳은 여러분 몸의 중앙 통제실입니다. 스트레스, 면역, 소화를 모두 조절하죠. 화가 나면 여기가 뜨거워집니다. 나쁜 소식을 들으면 한 대 맞은 것처럼 여기가 묵직해지죠. 하버드 대학의 연구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그들은 명치가 경직된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하늘을 찌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응어리가 말 그대로 끊임없이 투쟁도피 화학물질을 여러분의 몸에 펌프질하고 있는 겁니다. 몸이 공격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잠을 잘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들은 불면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매일 명치를 자극한 결과 2주 만에 그들 중 72%가 숙면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방법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쉽고 가장 기분 좋은 방법입니다. 1단계, 샤워 후 몸이 따뜻하고 물기가 마른 상태에서 따뜻한 손을 명치 위에 올려두세요. 그냥 올려두기만 하세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1분간 문지르세요. 파고드는 게 아닙니다. 아프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녹이는 겁니다.
손의 온기로 얼음 조각을 녹인다고 상상해 보세요. 2단계. 이제 의식적으로 깊은 숨을 5번 쉬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손이 올라가는 것을 느끼세요. 그 다음 입으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완전히 숨을 내쉬세요. 숨을 내쉴 때 그 30년 묵은 응어리가 그냥 녹아서 사라진다고 상상하세요. 제가 이 방법을 조 선생님께 알려드렸습니다. 2주 뒤 그분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울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의 따님처럼 그건 다른 종류의 울음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어젯밤에 잤어요. 저 약 먹는 걸 잊어버렸는데 그냥 잠들었어요. 그리고 6시간을 내리 잤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곳은 단순한 부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평온함으로 가는 렐스입니다. 여러분을 100세로 이끄는 5분의 기적. 이민혁 박사가 격려가 가득한 따뜻한 미소를 짓는다. 자,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길고 건강한 삶을 위한 여러분의 새로운 5분 사화 계획입니다. 로이, 손바닥. 손뼉을 치마, 30초 손뼉치기, 30초 합곡혈 누르기. 소화와 순환을 위해서입니다. 나사이, 오금, 무릎티. 제스처를 취하며 30초 따뜻한 물쬐기, 30초 부드럽게 문지르기. 다리를 가볍게 하고 독소를 배출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사미, 사타구니. 30초 따뜻한 물쬐기, 30초 누르고 쓸어내리기.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리이, 목덜미. 목을 마사지하며 1분 뜨거운 물쬐기, 1분 깊게 마사지하기. 정신을 맑게 하고 기억력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리리, 명치. 가슴에 손을 얹으며 1분 부드럽게 문지르기. 5번 깊은 호흡하기. 마음을 진정시키고 깊이 잠들기 위해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쳐도 5분, 기껏해야 6분입니다. 하루 5분. 이것이 여러분을 100세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이건 그냥 책에서 읽은 이론이 아닙니다. 35년간 6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내린 저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방법입니다. 비싸고 검증되지 않은 영양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관절을 망가뜨리는 격렬한 운동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매일의 샤워 습관 속에서 이 5곳을 자극하기만 하면 됩니다. 부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한 달 후면 저는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가벼워질 겁니다. 2달 후면 친구분들이 물어볼 겁니다. 요즘 뭐 하세요? 이렇게 건강해 보이세요? 요양원에 가실 뻔했던 이 선생님의 어머님, 안 선생님 기억하시죠? 지금 78세이신데 매주 혼자 버스 타고 시장에 가십니다. 소화제를 달고 사셨던 김 선생님 기억하시죠? 지금은 아내가 해주는 모든 음식을 맛보는 미식가가 되셔서 철근도 씹어 먹겠다고 자랑하십니다. 30년간 잠 못 주무시던 조 선생님 기억하시죠? 지금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 활기차게 남편의 커피를 내려주십니다. 이분들은 특별한 분들이 아닙니다. 슈퍼히어로가 아니에요. 그저 이 5분짜리 방법을 매일 꾸준히 따랐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독립적으로 사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건 단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에게 병든 짐이 아니라 건강한 선물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그저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손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게 되는 일입니다. 요양원에 가시면 안 됩니다. 막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밤 샤워실에 들어설 때 이 5곳을 기억하십시오.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그리고 명치. 이 5곳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희망을 보셨다면, 부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돈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제 35년 경력의 건강 비밀을 계속 듣고 싶어 하신다는 신호가 됩니다. 여러분이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 그것이 저의 유일한, 그리고 가장 큰 바람입니다. 별표 좋아요, 별표도 꼭 눌러주십시오.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어르신들께 전달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디 이 영상을 가족들과 별표 공유 별표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께, 형제들에게,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선물을 전해주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샤워실에서의 5분. 그것이 여러분을 100세까지 데려다 줄 겁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사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